자, 성공 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반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은 건데요. 일단 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2,562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92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중 고점보다는 조금 아랫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의 상승세를 꾸준히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시 25분 기점으로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구간 172억 원대 매도 우위 발생하고 있고 대형주를 사다가 대형주 섹터에서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고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아침부터 매수를 쭉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기관은 1,658억 원대 매수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자세를 5거래일 연속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거래일 연속 8자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은 중소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기가 계속해서 집중되는 모습 이번 주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 매수 동참하지만 매수폭은 아침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외인 기관의 양 매수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어쨌든 이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수급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점 함께 짚어가면서 오늘도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너무나도 핫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에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AI를 접목한 기술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자율주행 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한 건데요. 구글은 웨이모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죽스라는 기업과 함께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고 이 타이탄 프로젝트는 애플의 자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가 시속 80km의 레벨 3 자율주행 차를 연말까지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혼다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 기술을 차에 접목을 시켰었는데 최대 상한이 60km였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그 벽을 뚫어내면서 80km, 세계 최초로 80km에서 작동이 가능한 레벨 3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30년, 향후 7년까지 10배가량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완전 자율주행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위험합니다 하고 알림 정도 해주는 기술이었다면 완전 자율주행은 그 위험을 알아서 회피하는 것이죠. 이 시장을 이스라엘과 함께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토톡스라는 회사와 이 VTX 기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스라엘의 오토톡스라는 회사가 이 V2X라는 기술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퀄컴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죠. V2X 어렵습니다.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건데 기존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소통만 했다면 Everything,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차량과 사람, 차량과 도로, 그리고 뭐 핸드폰, 카메라, CCTV 이 모든 것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똑똑한 자동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레벨 4의 핵심 기술로 이 V2X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슈를 골자를 이 V2X로 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 현대차 이슈가 나타나자마자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닉스라는 회사인데 이 화면에 보시는 건 라닉스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캡처를 한 겁니다. VTX 통신 모뎀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V2X라는 기술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기업들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고 이 ADAS가 지금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기업 기술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자동차를 회피하고 차선을 변경하고 이런 기술들을 말하는 거고, 인포뱅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이 텔레매틱스 사업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 텔레매틱스라는 사업이고, 이 화면에 보시는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자동차 앞유리에 증강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보가 다 앞유리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사업을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쪽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와야 캠트로닉스는 현대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었습니다. 기와가 이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를 독점적으로 같이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고,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때 이 V2X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라닉스가 이제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DY까지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고 정말 대단한 저력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닉스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지금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거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만에 집중을 받았다 보니까 이 수급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 사업을 하는 종목이고, 오늘 좀 엮이면서 17%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인포뱅크 15%의 시세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 알아봤는데 수급의 연속성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보도록 하고요. AI 쪽 모멘텀이 많길래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의 대항마로 듀엣 AI를 출시했습니다. 기업 타깃으로 한 AI 시스템들이고요. 앞으로 구글과 MS 쪽에서 좀 기업형 AI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GH200이라는 칩인데 그 칩을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밤 4% 급등, 시가총액 2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부각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교육부에서 AI 교과서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학생을 위한 서비스, 교사를 위한 서비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공통 서비스를 앞으로 이 AI 교과서를 통해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교육주들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애니능률과 비상교육이 급등했고요. 유비온도 11%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지켜낸 건 아닙니다.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오늘 조정이 또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재료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도 계속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AI 관련 종목들을 설명하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은 화면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오른 종목 말고 마음 AI처럼 박스권에서 상단을 도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보시거나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 AI 오늘 52주 신고가 도달했고 박스권 상단도 뚫어냈습니다. 브리지텍도 바닥 추세를 잘 지켜주면서 상승 전환,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앞서서 그 듀엣 AI, 구글의 듀엣 AI를 말씀드렸는데 기업용 생성형 AI 삼성 SDS가 9월 12일 날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모멘텀도 함께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들 주식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음 AI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네요. 이수페타시스 7%, MDS 테크도 7%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AI 모멘텀들이 이렇게 풍부한 재료를 가지고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또 투자를 해볼 좋은 기회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지금 출발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브리핑 듣고 왔는데요. 지수의 탄력이 좀 아쉽죠.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만 그 뒷심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래소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한산하고요. 그 안에서 코스닥은 반도체, 2차 전지, 테마까지 품어가며 급등세가 지속됩니다. 두 프로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임 대표께 첫 질문 드려볼게요. 시장을 압박했던,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좀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그 이유를 많은 분들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서 찾고 계셨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확실히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간밤에 4.1%, 2년물 금리도 5% 밑으로 내려왔어요. 금리 의존도 이제는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구간인가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졸트 이제 구인 구직자 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구인 구직자 수가 이제 882만 명.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950만 명이었으니까 그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졸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에서 상당히 이제 고용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여부를 뭐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낮은 졸트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저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채권 가격도 하락을 했지만 주가는 대신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영향이 국내에도 같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성장주 관련 쪽으로 뭐 상당히 관심사항을 이제 높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일 엔비디아가 강한 이제 흐름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AI 관련 쪽으로 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월말 월초 관련된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아마 장의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8월 30일이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ADP의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분기 GDP 성장률도 일단 뭐 중간치가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PC,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같이 뭐 EU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중국의 PMI도 발표될 예정이라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9월 1일은 이제 고용 지표, 그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지표에 따라서 아마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이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금리가 소폭 안정을 찾았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속의 안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잭스홀 미팅이기 때문에 지표 계속해서 확인해 보자. 이 모든 이슈가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했잖아요, 차 의원님.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결국은 오후장에 또 하락 반전이 되네요. 이 때문인지 뒷심이 조금 약해요.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지, 양시장을 다르게 봐야 될지 흐름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뭐 상승 추세가 추가적으로 유지될지가 오늘은 좀 변곡적이긴 해요. 그리고 또 양시장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도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 일단은 봉의 크기는 좀 음봉이 나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단기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는 코스피 지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이끌었을 때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며칠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따라오지 못했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누가 끌어올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올라갔죠. 근데 오늘은 조선주가 쉬어가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타 다른 코스피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반에서 1등하는 애가 그 전체적인 학급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1등하는 애가 쉬어진 상태에서 3, 4등 하는 애들, 그다음에 10등, 11등 하는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급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후자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이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나름대로 좀 숨을 쉴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에코프로가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오늘 물론 이제 2차 전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빠지긴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가 강하다라든지 엔터들이 강하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모양은 코스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비교하시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방향성을 조금 잡아간다는 모습들을 보고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닥은 더 좋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둘 의 공통점은 대장주들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등주들, 그러니까 이등주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올라가냐면 코스피는 약간 이등주들이 멈추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모양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아쉬우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지금 상승의 질을 평가했을 때는 괜찮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누가 끌고 가느냐가 좀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강한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2차 전지 뭐 종목별로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봇, AI, 자율주행까지 움직이는데 간만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강했잖아요. 우리 랠리가 계속해서 오늘장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더 좀 전에 말씀드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 긍정적인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AI 전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뭐 지금 AI 관련주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챗봇 관련된 쪽 아니면 뭐 AI 관련 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 아니었나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상승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도주 자체가 뭐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던 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매기가 좀 옮겨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시장의 색깔이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요했던 섹터 안에서의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앞서 우리 수연 앵커의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대다수의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그간 시장의 주역이 되지 않았던 이들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소식이 있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훈련용 AI 슈퍼컴퓨터 출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너무 가슴 뛰는 뉴스들은 일단 많아요. 그러면 시장 파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진다라고 봐야 될지 상용화 아직은 아니잖아요. 또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지 어떤 축으로 보세요, 오늘 강세?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온 게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애플의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었던 기억이 그쵸. 나실 겁니다. 네. 3년인지 4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애플 자율주행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어찌됐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그 후손들은 자율주행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한테 급격히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레벨 3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레벨 4서부터는 기계에 맡기는 의존도가 되고 레벨 5가 되면 이제 사람이 안 타도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레벨 3인데 이제 80km 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진적인 거죠. 한 발 한 발 걷는 겁니다. 우리가 49.19 마라톤 뛰는데 이제 한 10km 정도 뛴 거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km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근데 레벨 3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차들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상태, 특수한 상황에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80km 갖고 될까요?
그보다 더 빨리 달려야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 이제 얘기는 톤 다운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 미래를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벨 3에서도 120, 150까지 갈 수 있고 레벨 4로 넘어가고 레벨 5로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봐서는 저는 조금 우리가 과거에 애플의 자율주행차처럼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는 과정이지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하나의 테마 성격이 강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들이 현대차와 어떤 협업을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엇을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 선을 그어야 되겠죠. 결국 초전도체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라든지 양자가 나오면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과연 여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냐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기도 쉽고 미래가 밝다라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기존에 움직여서 테마들이 쉬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또 붙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뭐 2, 3일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테마주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의 방향성은 맞기는 한데 아직 그렇게까지 환호할 만한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상승은 테마성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 대표님도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오늘 라닉스 모바일 어필리언스 상한가에 접어들었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두 종목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주나 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세 연속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는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자율주행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이제 차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 상당히 먼 미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3단계, 4단계까지는 아마 쉽게 진척이 될지만 5단계 이후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해결이 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80km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 세계 최초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규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60km 이상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준이 지금 80km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기아의 EV9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에 그 레벨 3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국내 기준으로 80km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제일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하기 이제 130km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적인 그런 테두리 내에서 지금 60km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분야는 뭐 단순히 테마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그 기계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V2X 관련된 부분은 향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4단계 이상으로 가려면 V2X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 거를 뭐 깔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작은 종목들이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EV9이 이제 자율주행 이제 3단계를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영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LH 만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H 만도가 수혜를 봐야 되는데 LH 만도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는데 글쎄요,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뉴스들이 또 환호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빅테크도 많이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두 분께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로 봤을 때는 테마성 흐름. 자,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 마무리 짓고 오늘의 특징주들의 움직임도 좀 점검해 볼게요. 오늘 로봇주 안에서
유진 로봇, 이 투자 경고 해제되면서 날아갔습니다. 거의 직고점 종가 수준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물류 로봇에 대한 성장성까지 반영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 위원님, 유진 로봇은 다른 로봇주랑은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 계속 뛸 수 있을까요? 일단 글쎄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경고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현재 지금 우리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매출이 한 49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대략 한 36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 상반기를 보면 이거의 절반도 못했어요. 11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30억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있는, 물론 이제 이 산업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 당장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맞죠. 근데 로봇이라는 게 당장 우리가 원한다, 한다 그래서 이것이 탁탁탁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의 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LG랑 협업이라든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톤다운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특히 로봇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중하게 들어가고 나면 추가적인 매출이 없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이죠. 그리고 지금 단순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좀 있죠. 우리가 아주 고가의 이제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로봇이 이제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좋은 게 뭐냐면 비서라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되는 것도 조금 법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지금 시세가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파실 영역도 아니고 만약에 접근하시게 된다면 이 또한 언제든지 급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산업을 따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품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강력한 로봇이라는 거,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에 대한 테마가 형성됐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랑 같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시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사실 이슈만 놓고 보면 이보다는 더 환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아쉬운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종가 고점 마감 앞두고 마감 15분 정도 앞두면서 한 1.5% 상승에 그치는 LG 이노텍의 흐름입니다. 26만 8,500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영 시세가 좀 답답하기도 해요. 아이폰 15 다음 달에 이제 공개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인 건가요? 일단 아이폰 15가 이제 9월 12일 날 지금 공개될 예정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후인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마 판매가 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측치 여러 개로 이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게 이제 보는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아이폰 8서부터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폰 12 정도까지 사용하는 이제 사람들 수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잘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 라인업인 이제 아이폰 15, 그다음에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대한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판매가 더 좋고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또 반대적인 생각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 15가 다시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경기 둔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전체 판매량의 한 20%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최근같이 소비 부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폰 OS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관심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이제 큰 낙폭이 좀 컸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폰 15가 출시될 때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시한 이후에 그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그 전에는 아마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 6월까지 기대감은 아니지만 9월 12일 다음 달
이벤트 앞두고는 단기적으로 짧게 매매는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6월 고점까지 가나요? 6월 고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그때까지 뭐 31만 원이니까요. 네. 그거까지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뭐 네. 보면 한 29만 원대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예. 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감 낮추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볼게요. 차 의원님,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이 어렵네요. 전고체 모멘텀으로 오늘 우뚝 씁니다.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작대 양봉으로 21선 회복하고 있거든요. 스몰캡 지수, MSCI 편입 때문인 건가요? 좀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 뭐 이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펀드멘탈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벤트 드리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쪽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면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몰캡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예. 내일까지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는 일단은 이벤트 드리븐이 있고 금요일부터는 각 이제 본질적인 수급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관심주 가져와 주셨네요.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갖고 온 건 물류 관련된 뭐 로봇, 아까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 네. 이제 V원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물류 관련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의 AM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 이동 로봇, 그 다음에 무인 운반 로봇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될수록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가격이 뭐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한 12,000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직전 고점 수준이 이제 14,000원대까지 목표 가격을 잡겠습니다. 손절은 10,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V원텍 직고점 6월 고점이 14,000원대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